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일본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데 그건 바로 치솟는 땅값. 그래서인지 도쿄엔 유난히 좁은 건물들이 많은데 이 중 지나는 사람들 발길 사로잡은 건축물이 하나 있었으니 심지어 바다 건너 외국인까지 원정 구경 오게 한 건물이 있다. 볼수록 놀라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본 건물 중 최고예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저희 미국에서 이 건물을 보기 위해 온 건축학과 학생들인데요. 건축학적으로 봐도 정말 굉장해요. 굉장하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건물이길래? 세평 대지 위에 지은 건물이 바로 그 주인공. 하지만 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이래봬도 지하 1층, 지상 3층 어엿한 건물이란 말씀. 개성 만점 일본의 초미니 하우스를 공개합니다. 일본에 이런 집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쿄의 고탄다 지역. 이곳에 소문난 집 한 채가 있다는데 과연 이 집의 정체는? 작지만 지붕까지 얹은 완벽한 형태. 독특한 인테리어. 집이라고 하기엔 뭔가 수상쩍은데. 마침 집 쪽으로 다가간 한 사나이.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가운 인사와 함께 문을 연 집주인은 다름 아닌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 아주머니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집이에요? 쌀집이에요. 네? 일본의 초미니 쌀집을 소개합니다. 쌀집? 딱 한 분만 들어가 계실 것 근데 같아요. 도대체 쌀은 어디 있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는데. 여긴 사무실이고 저쪽에 쌀이 있어요. 아, 쌀은 여기. 과연 그곳엔 수십 개의 쌀포대가 놓여 있었는데 종류만 해도 무려 10여 가지에 달했다. 게다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은 기본. 제가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써서 이래봬도 이렇게 이중창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셔터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죠. 누가 이게 훔쳐갈까 봐. 끝이 아니에요. 자, 절 따라오세요. 아주머니를 따라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자, 정미소. 여기가 정미소예요. 쌀집 작다고 정미소 우습게 봤단 큰 코 다친다. 이곳에선 크게 쌀 생각을 껍질 하는데. 벗기고 불순물 거르는 과정까지 쌀을 도정하는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작은 쌀집의 경쟁력은 손님이 원하면 바로 쌀을 찧어서 신선한 쌀을 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님에게 배달하면 오늘의 작업 끝. 근데 이 가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과연 그 크기는? 옆면 91cm, 앞면은 137cm. 사무실과 판매장을 모두 합쳐도 한 평에 불과하다. 이래봬도요,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집이에요. 제대로 된 집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튼튼한 재료로 만들었다는데 작은 집에 맞는 작은 크기의 기와장 80장 정도 공장에서 직접 맞춤 제작했다고. 실제로 집을 짓는 것 같은 정성을 들였다. 좁지 않으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니요, 제가 아담했어요. 과연 실내 크기는 66cm, 아주머니는 애기 40cm? 하지만 담당 PD 들어가자 꽉 차는 사무실. 좁지만 아주머니에겐 딱 맞는 쌀집이었습니다. 여기는 젊음의 거리 도쿄 신주쿠. 이 동네에 맛으로 소문난 대박 식당이 있다 해서 찾아가 봤다. 이른 저녁부터 손님들로 인산이네. 가게 안은 발디딜 틈조차 없는데 하지만 손님들 맞이하긴 유난히 좁아 보이는 가게 안.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옷 벗기가 필수라는데 이곳을 유명하게 만든 음식은 바로 요 손바닥만한 두툼한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아, 맛있겠다. 맛있어요. 맛있겠네요. 이곳에서 21년간 장사를 했어요. 이 좁은 데서요? 그렇습니다. 좁은 곳에서 장사하다 보니 다른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은 스테이크의 맛이라고. 손님들 그 스테이크 맛있나요? 아유 정말 맛있어요. 맛이 좋은데 좁은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맛만 있으면 되죠. 잠시 후 담당 PD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
과연 손님 등과 벽 사이의 거리는 불과 35cm. 담당 PD 어렵사리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정말 좁지 않나요? 좁죠? 취재조차 힘든 상황. 너무 좁아서 촬영할 수가 없네, 이거. 와. 그런데 아까부터 주방장들의 몸놀림이 왠지 좀 부자연스러운 듯한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니 이건 뭐래요? 어이구. 웬 철판? 대답 대신 조리대와 벽 사이에 꽉 끼는 배를 보여주는 주방장. 좁은 공간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 바지 해지는 걸 막기 철판까지 됐다나 뭐래나. 하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한 개씩 바지가 다른 건 어쩔 수 없단다. 그러네요. 공간의 폭이 얼마나 좁길래 과연 그 길이는 겨우 22cm. 잡지책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크기다. 숨 쉴 틈조차 없는 이곳의 크기는 총 4평. 이렇게 공간이 좁다 보니 보관 시설도 천장 및 짜투리 공간에 만들었다. 조금은 불편하기도 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좁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 걸까? 조금 좁긴 해도 손님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좋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맛 좋은 고기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쁘지요. 여러분, 혹시 지난 95년에 일어난 고베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지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고베시. 이곳 바닷가 근처에 아주 특별한 집이 있다 해서 찾아갔는데 마치 지붕이 흘러내린 듯한 특이한 모습의 집. 멀리서 보기에도 예사집은 아닌 듯한데? 게다가 높이 3m, 90도로 된 벼랑 끝에 세워진 집.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절벽집을 소개합니다. 주변의 집들과도 확연히 차이나는 절벽 위의 집. 게다가 집 옆면도 유난히 좁아 보이는데 과연 그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기와는 달리 넓은 거실. 하지만 그 건너편으로 가면 독특한 구조를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점점 좁아져가는 독특한 부엌의 구조. 이야, 특이하다. 정말 특이한 곳에 세워진 특이한 집인데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또 있을까?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곳에 집 지을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 차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5분 거리에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바닷가 근처같이 경치 좋은 곳을 원했어요. 그래서인지 유난히 탁 트인 전망이 돋보이는 이곳. 하지만 이 집이 경치만 좋은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자랑은 바로 틈새를 활용한 완벽한 수납 시설. 바닥도 예외가 아니다. 이건 바닥 창고예요. 초소형 창고죠. 좁은 곳에 살다 보니 어느 집보다 자투리 공간 확보가 중요했다는데 그래서 1층에도 좁은 공간을 활용해 부부만의 전용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특별히 놀라운 아시아 제작팀을 위해 아주머니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공간을 보여주겠다는데 화장실부터 욕실까지 좁지만 있을 건 다 있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욕조에 앉아서도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집안 어디에서도 바다를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여느 침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침실. 좋네요. 하지만 이곳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건 바로 테라스. 야. 대지 면적이 7평이고 집 면적이 13평이에요. 비록 좁은 곳이지만 아이디어만 있다면 대저택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가장 좁은 곳의 길이는 겨우 72cm. 다행히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라 공간 활용이 가능했다고. 하지만 축대 바로 옆에 있는 집 왠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아주머니 혹시 불안하진 않으세요? 전혀요. 집 아래 아주 튼튼한 기둥이 있어요. 과연 전봇대 굵기만한 기둥이 여러 개 눈에 띄었다. 땅도 좁고 옆엔 축대도 가파르게 서 있었어요. 그런 땅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대지 위에 말뚝을 5개나 박았습니다. 그래서 축대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어도 위험하지가 않아요. 기초 공사에만 총 공사비의 30%를 투자했죠. 남다른 정성을 기울여서일까? 절벽집에 살아 낭만은 보너스로 얻었다는 사치코 씨 부부. 전망도 좋고 술도 있고 최고예요. 좁지만 알찬 곳. 남한의 무릉도원에서 특별한 낭만을 즐긴다. 남들이 뭐라 해도 좁은 곳이 좋다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좁은 곳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여유 있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진짜 그야말로 공간 활용의 최대화네요. 그래서 그렇네요. 우리 맨날 예, 예. 집 좁다 하는데 예. 그러고 보면은 집에 이렇게 숨어 있는 자투리 공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예. 땅도 별로 없는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일반 집 짓는 것보다 시간이 한 3배 정도 더 걸렸답니다. 진짜요? 그래, 건축비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예, 제가 슬쩍 알아봤는데 전체 건축비가 한 3억 원 정도. 3억 원. 예. 이 기초를 다지는데 한 1억 들어갔답니다. 예. 위험하니까. 그렇죠. 3억 안전성이 정도 일단은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 기둥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못 짓겠네요. 생각해봤더니 못 짓겠어요. 너무 비싸네. 예, 예. 어쨌든 그 작은 공간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주부 입장에서 놀라운 거는 수납이 완벽하게 다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아, 집 좁다고 부끄러워했던 예. 예? 갑자기 그런 예. 우리 자신들이 좀 부끄러워져. 그러네요. 예, 예. 어쨌든 여유 있는 마음에서 또 비롯된다는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자, 김석 씨 퀴즈 있죠? 아주 중요한 순서죠. 시청자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그런 순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퀴즈 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일본에서 가장 작은 가게에서 팔고 있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낙타, 2번 소뿔, 3번 원숭이, 4번 쌀입니다. 야, 이거 문제 너무 어렵죠? 인터넷 주소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곳곳에서 만난 별나는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일들 알고 계시면요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들께는요 푸짐한 선물도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8시 5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